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네, NCS에 대한 역사는 10년이 넘는데요. 2013년 NCS가 국정과제화 되면서 더욱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전 분야에 대한 NCS를 개발을 하고 또 교육 분야, 채용 분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NCS는 채용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교육 분야도 쓰이고 자격 분야도 쓰이고 또 기업에서도 쓰이죠.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NCS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NCS가 있죠. 중앙에 이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도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역할 분담을 했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을 담당하고 그 개발된 NCS를 갖고 교재를 만드는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곳은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학습 모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원에 이제 문의를 하시고 NCS 홍보라던가 기업 활용이라던가 채용이라던가 NCS 자체 이런 문의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모듈과 또 그 개발된 교재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훈련 분야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한 이후에 이제 재직자 직무 교육 이런 데서 이제 훈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고용보험을 내고 그 고용보험을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이 직종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훈련 기준에서 만들어내는데 전체 NCS 개발을 할 때 동시에 활용 패키지라는 것을 동시에 만들어요. NCS 만들고 그에 따른 평생 경력 개발 만들고 그에 따른 출제 기준 만들고 훈련 기준 만들고 그때 이제 훈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 한번 참고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능력 단위별로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훈련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육 과정을 짜고 싶다라고 할 때 훈련 기준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격 앞으로 NCS를 통해서 자격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교육 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아서 이제 자격을 주는 그런 검정형 형태였는데 NCS를 통해서 NCS 기반 교육을 잘 받으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하면 나중에 자격을 주는 과정 평가형 자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격이 많이 바뀌고요. 또 이제 기업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제 몸에 지금 체화되고 있는 채용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채용 이후에 배치, 승진 이런 인사관리 기준에도 활용이 되고 있죠. 특히 NCS가 장점은 그 분야별로 경력개발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경력개발 경로가 나오면 확실하게 직무 능력을 키워서 더 다른 곳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비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충분히 비전을 갖고 여기서 클 수 있다는 그런 꿈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력개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대학 나오면 뭐하지? 여기 취업하면 뭐하지? 이게 잘 보이지 않았다면 중장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경력개발 경로입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 여러분들 사실 NCS의 타겟팅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은 NCS보다 더 좋은 역량 모델링 만들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0.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정말 99.9%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인데 거기는 제대로 된 그 직무기술서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영업 매출이 떨어졌어요. 사장님이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야, 우리 영업 매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래? 직원들 교육시켜봐.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듭니까? 하지만 영업 분야의 NCS를 찾아보고 NCS 영업관리자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는 그 교육과정은 이렇게 훈련 기준을 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소기업에 활용이 되면 정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그 경쟁력을 키우면 고용을 한 명이라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NCS는 교육 훈련 분야, 기업 분야 그리고 자격 분야에 활용을 하는데 이 사례는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왔어요. 특히 2013년도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NCS로 만들면 뭐 재정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기관이 지금 NCS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진짜 척박한 상황에서 NCS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NCS에 대한 그 중요 장점을 보고 나름 활용했던 그런 초창기 멤버들, 초창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그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별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썼던 그런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활용. 예전에 이제 어떤 전문대학이죠. 과학대학이라는 이런 전문대학에서 실제 NCS를 갖고 교육과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NCS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교수님이 와 이거 되게 좋네.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 교육과정 로드맵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제 전문대학이니까 2년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론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은 이론대로 가고 뭐 공학교육 인증 과목이라던가 계열 공통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NCS라는 것을 적절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내가 이걸 배우면 다음에 뭘 배워야 될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할 때도 항상 수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능력을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기말고사 막 보고 중간고사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 친구가 과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업 결과물을 어떻게 하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이게 나중에 입사 지원서에 여러분들의 학습 경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 이거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무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쓸 게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이런 수업을 받았다 한다면 이런 경험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만 상시적인 평가를 같이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롭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능력은 별로 없는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과정도 보면서 결과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육에서 활용 사례는 어찌됐던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교육 분야에서 이제 더 자세히 NCS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NCS 안에는 학습 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안내서가 있어요. 이거 학습 안내서에 근거해서 교수님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것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단순 지필 검사가 아닌 현장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산업체 전문가들도 이제 와서 면접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취업률도 높아진 그런 사례이고요. 이제 훈련은 여러분들 이제 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이 있고 재직자들의 직무 교육이 있는데 이 사례는 이제 실업자 훈련에 대한 사례예요. 예전에는 그냥 시중 교재로 강의식 수업을 했는데 NCS 교재로 하나하나 활동에 대해서 토론식 공동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별로 실습 과제도 부여하고 보충 실습도 이제 실시를 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참여, 이 훈련 기관은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취약계층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 기관이라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었대요. 하지만 이 NCS를 통해서 실제 실험하고 손으로 작업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니까 이 학습 동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관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격인데 예전 이제 NCS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출제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출제 기준이 예전에는 교과목 중심의 또 이렇게 지식 위주의 필기가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어차피 자격도. 근데 NCS를 통해서 뭔가 뭘 할 수 있도록 실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인데요. 앞으로 모든 NCS 교육은 나중에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NCS 기반으로 실제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고 우리는 그 과정평가형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서를 내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요. 이 기관은 그 과정평가형 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이 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을 할 수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정 심사를 하면 모니터링 단이 구성이 됩니다. 현장 전문가들과 같이 모니터링 단이 구성돼서 실제 교육과 나중에 평가할 때 같이 그 모니터링 전문가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은 강의식 수업을 한다면 실습할 때는 그런 현장 전문가, 실제 명장들이다 이런 분들이 산업 현장 교수님들이 와서 아이들의 실습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보다 이제 학생들의 그 직무 능력이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면 100점 만점에 50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이제 50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외부 평가를 한번 합니다. 외부 평가는 아까 전문가들의 면접이나 이런 실험 실습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이 나가는 거죠. 과정평가형 자격,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 옛날에 자격증 보시면 이 사람이 그냥 어떤 뭐 전기기사, 뭐 검정형 자격 이렇게 나오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실제 이 사람이 어떤 능력 단위를 이수를 했는지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제 국가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옛날 자격보다 이 친구는 이런 거 할 수 있네. 보다 더 이 사람의 능력을 그 신호효과 이제 그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그 인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딱히 참고 자료가 없었대요. 그나마 이제 컨설팅 업체들은 경영이라던가 회계라던가 총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컨설팅 회사는 많이 있어서 컨설팅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영업이익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 생산직들, 기술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NCS라는 것을 보니까 뭐 단조, 원재료, 뭐 절단,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포장,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실제 직무에 대한 이런 능력들이 쫙 나와서 너무너무 놀랬대요. 이제 실제 여기 사장님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경력개발 경로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더니 진짜 생산직들이 그 실제 직원들이 그 학습 동기도 굉장히 높아졌고 내가 공부하고 나서 다음 단계도 보여주니까 나도 이거 끝나고 빨리 저 단계로 가야겠다.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문화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졌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다음 기업인데요. 여기는 실제 그 인사관리 기준이 딱히 없었대요. 사람을 평가를 할 때도 항상 채용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력서나 이게 뭐 면접할 때 얘기하는 것도 다 똑같아가지고 정작 우리 기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이 인턴 사원 등의 채용 기준으로도 되게 그 NCS를 활용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업무 적응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에서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인데 사람을 키우는 인적자원 개발인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NCS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도시계약 분야의 이제 NCS인데 그 기업에 맞게끔 뭔가 조금 이제 단순화시켰죠. NCS가 조금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면 요 기업에 맞게끔 여기는 이제 초급 기술자가 이제 그러니까 사원이죠. 사급을 이제 사원을 사급으로 놓고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그 임원을 이제 7단위로 해서 요걸 매핑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고. 그래서 실무자들은 실제 조사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성과가 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해서 굉장히 능력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했다라는 사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NCS 활용 분야, 즉 교육 분야, 훈련 분야, 자격 분야, 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후에도 아주 스페시픽하게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